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에 1,47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아침 시각 기준으로 전날 종가보다 17.8원 뛴 1,470.5원에 거래됐고요. 환율은 상승폭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개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산업 생산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대표적인 내수 지표는 소매 판매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해 수출과 내수 사이에 극명한 온도차가 났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부지에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더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제출돼 정부가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에 검증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해 발표된 140억 배럴에 더해서 191억 배럴로 늘어납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백신 개발업체 큐라티스의 경영권을 인벤티지랩이 사들인다는 소식에 장 초반 큐라티스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스피어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지질 나노입자 플랫폼 기업인 인벤티지랩은 지난달 장 마감 이후 큐라티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오후장 들어서도 그 탄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세를 보여오면서요. 우리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불안하고요.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도 지금 현재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돌파구가 있을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요.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시장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하락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하면서 증시 자체를 끌어내리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도 1월 달 좋은 반등을 나타냈었던 2차 전지주들은요. 실적에 관한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요. 오늘 시장에서도 큰 낙폭세를 그려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아자동차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현재도 5% 넘게 하락하면서 자동차 업종들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트레이드에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군들도 그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암울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나 카카오가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고 네이버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대표주들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데요.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몇몇 종목과 섹터군들 제외하고 전반적인 시장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요. 대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대응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바라보는 관점들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길라잡이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요.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켓 쇼쇼쇼 2부입니다. 또 오늘 또 시장 전략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뵙게 되는데 저랑 시장 같이 살펴보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잠깐 점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승 종목수 대비했을 때 하락 종목수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잘 살펴보시면 일부 AI 종목군이라든지 로봇 혹은 테마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나 다만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서 기관 쪽에서도 당연히 현물에 대한 매수세, 그러니까 비차익 순매도가 나와주면서 결국은 바스켓으로 던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매수에 대한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뜻은 한국 시장에 대한 바스켓 매도,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약 2,400까지는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께서 조금 더 하락에 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또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특별한 포지션을 잡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시장을 지켜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대응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옴에도 오늘 시장에서 낙폭들 키워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검해 보셨다면 시장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잡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종목군들 선별해서요. yes or no로 단도직입적인 여러분들의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또 라이벌 종목군들 한번 대결을 통해서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어떤 섹터 꼽아주셨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종목군들 꼽아주셨는지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섹터이고요? 일단 조선 쪽에서 꼽아봤고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섹터.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쪽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우위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섹터가 전력기기라든지 조선들, 특히 수주가 나와주고 있고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중 간 갈등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경쟁력이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모멘텀이 훼손이 약간은 되어 있는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최근 주가의 흐름들이 그쪽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조선 같은 경우는 더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미중 간 갈등에 따라서 혹은 조선 쪽에 대한 관세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특히 철강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가게 되면은 지금 철강에서 굉장히 사용하는 원재료 양이 많다 보니까 조선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사실은 무풍지대가 아니다.
무풍지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스토리 자체가 지금 그거에 대한 피해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카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를 왜 진행을 했을까를 고민을 하면은 사실 관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의 이제 협상 카드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을 계속 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차지하는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진행을 하고 있고 LNG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스토리 자체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이런 관세에 의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사이클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무풍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주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은 좀 만회해 갈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섹터를 접근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보여주셨지만 태광과 하나엔진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yes or no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팀장님. yes or no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O이기는 한데요. 네. 다만 지금 당장 접근하는가 혹은 조금 더 나중에 접근을 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광은 yes 그리고 하나엔진은 노네요. no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종목 단으로 하나하나 그 키포인트들을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광이 예스인 이유, 또 하나엔진이 노인 이유들 하나하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기자재 쪽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최근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조선 쪽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 LNG 수입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LNG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물론 하나엔진이라든지 혹은 하나그룹주들 지금 MR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온 것은 맞기는 하나 다만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를 부각하게 되었을 때 그런 물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태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못 보여주시나요? 네, 보여주시면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11선에서 다시 한번 닫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11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지면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수급이 나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최근 굉장히 견고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태광이라는 기업이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지금 하나엔진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최근에 하나가 붙은 기업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들 결국은 엔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소로부터 한국의 엔진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택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 급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고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최근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왜 쉬어가냐?
쉬어가는 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다만 이평선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울기를 계속 유지를 해 가려면 보다 더 높은 상승세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기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오늘 그 이상의 봉이 더 떠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대한 접근보다는 21선을 지지를 하고 여기서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스토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돌아서는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고점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의 매물을 소화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속도적인 측면은 다소 조금은 느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같은 섹터 안에 있지만 두 가지의 전략들은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셨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지지해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고점 부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은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다른 쪽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조선주들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는 하셨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관세 리스크가 이제 조선주에도 도래를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조선주 낙폭이 시현이 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낙폭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수급을 빼오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수급이 빠질 때는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뺍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수익이 된 종목에 대해서 수익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사실은 이제 오늘은 뭐 무풍지대라고 하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에 완벽한 무풍지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 혹은 기업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저는 오히려 낙폭이 나왔을 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경제 아침 시간대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 성향만 잘 맞는다라고 하면 50%까지 폭포를 채워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은 조선주가 사실 갑자기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산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 산업군인데 이제야 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조선가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받아내고 있는 상황들 실적도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 대한 LNG 프로젝트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견제 등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지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트럼프 2기 때 시작하기 전부터 조선주는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2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 갑자기 휘청거림이 나올 만한 큰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모멘텀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그때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인 조선주의 섹터단의 우리가 전략들도 같이 잡아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잘 선별하셔서요. 좋은 전략들로 가져가시고요. 그럼 두 번째 섹터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래도 우리가 집중을 해볼 만한 두 번째 핫섹터 바로 열어볼 텐데요. 자, 두 번째 핫섹터는 또 팀장님께서 역시나 딥시크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안에 포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스올 노부터 이번에 한번 봐볼까요? 뭐가 예스고 뭐가 노일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를 오로 했고 삼성전자를 노로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악재가 더 클지 호재가 더 클지 그런 섹터적인 접근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딥시크 쪽을 핫섹터로 가지고 오신 이유, 지금 시점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종목군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약간 물음표는 생겼을 겁니다. 딥시크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로봇도 있는데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은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하락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뭐 카카오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강세름들이 더 나왔는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왜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시황에 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이에요. 사실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지난 금요일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실제로 지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딥시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그 걱정이 어느 정도 덜어집니다. 제가 너무 좋나요? 너무 잘하나요? 딥시크가? 아니 저는 네. 이제 역시 챗GPT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주식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딥시크를 다운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써봤는데 물론 제가 챗GPT를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GPT나 딥시크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딥하게 추론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구체성 있게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GPT가 훨씬 더 낫습니다. 물고를 질문에 엮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GPT가 성능이 더 우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딥시크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점들.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의 개인정보, 내 아이디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지금 뭐 통신주라든지 혹은 5G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뭐 오픈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중국 기업들에 대한 통신 쪽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 이런 우려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좀 자제하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GPT도 있고 딥시크도 있는데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과연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사용 안 했을까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고 딥시크처럼 중국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사용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쪽에서 공개한 정보만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캐펙스 규모가 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봐야 하긴 하나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 AI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을 때 가장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기에 현재 자리에서 그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17만 원에서 18만 원 라인대 그 아래에서 사면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아직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운 점이 두 가지에 대한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군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린 이유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환율 1,500원 또 가나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전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지금 수출입 데이터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캐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계절적인 요소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혹은 환율단에 대해서 안정화가 될 만한 요소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환율단에서의 안정화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관세 쪽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보류, 두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협업 혹은 SK하이닉스와 비등한 그 결과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지금 사지 말자가 아니라 매력을 따져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어서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은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나 그래도 우위는 SK하이닉스에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수급적으로 집중을 해보자면 SK하이닉스 쪽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그간의 패턴들을 봤었을 때 일정 수준 이후로 내려왔었을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수를 반영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도 물론 우리가 봐야겠지만 지수의 흐름들을 예측을 해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는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이 굉장히 밸류적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또 매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AI 챗봇 관련해서도 오늘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팀장님 보실 때는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시장이 안 좋아도 바라봐도 괜찮다, 아니다라는 의견에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샘 올트만이 나와서 카카오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이 대형주가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들 특히 카카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격하게 나왔던 이유는 샘 올트만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었는데 다만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뛰어난가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더존비즈온 같은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업들 그리고 좀 무거웠던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함께 움직이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내에서도 주가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보다는 일부 아직 좀 덜 움직인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핫섹터, 핫 종목을 통해서 또 섹터 단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 이후의 전략이 오늘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감 브리핑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시장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뒤에 찾아뵐 텐데요. 이어지는 코너는 이슈 TMI 시간입니다. 이슈 TMI에서도 AI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오늘 승부주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저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마감 지어졌고요. 코스피 지수도 2.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2,400선은 지켜주긴 했지만 2,500선이 장 초반에 빠르게 또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일단 외국인 쪽으로의 매도는 더 증폭했습니다. 마감 시장 되면서 매도폭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개인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많이 사들인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고요. 수급적으로는 저희가 또 삼성전자 외국인의 이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도 50% 이하로 떨어지면서요.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좋지 않은 상황들 연출되고 있는데 팀장님과 함께 또 오늘 마감 브리핑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팀장님? 오늘 굉장히 우수수 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외국인 쪽에 대한 현선물 쪽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도 27,000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밴드 하단 라인대를 크게 뚫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조까지 좀 어느 정도 라인대가 하방이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하방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니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도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들, 만약에 좀 지금 오늘 시장도 보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테마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다시 한번 또 미니 나스닥처럼 나오게 되면 내일 증시 역시도 또 한 차례 테마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포지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버티기를 진행을 하던가 혹은 두 번째 오늘 움직였던 섹터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중 간 갈등이라든지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일 증시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도 괜찮으나 다만 방망이를 조금 짧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환율단에 대한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마감하고 나서의 환율도 1,467원이니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외국인 이탈 여전히 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밤에 또 트럼프가 추가 관세에 관한 언급을 할 텐데 이 부분이 또 환율 불안을 가져올지 여부들까지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핫했었던 섹터도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시장 전략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군들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하이젠 RNM은 사실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률 자체는 좋진 않았는데요. 로봇 섹터는 이제 계속 보시기엔 어떻게 보는지 이제 트럼프의 리스크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순환매 자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봇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뽐뿌질을 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랠리가 나왔다는 점들. 두 번째,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가 되면서 지금 로봇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수혜는 아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수혜주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관세에 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대응할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또 갑자기 진행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미자의 내용들 언젠 또 나올지 모릅니다. 로봇에 대한 이슈들 자체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 역시도 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테슬라가 지금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 끌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다만 2차 전지는 제외를 하고 결국 2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하이 제너럴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그 후발주자로는 감속기 기업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대한 향기가 붙은 기업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혹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감속기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박스를 좀 뚫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 여기서의 대장 역할이 SPG라는 기업인데 지금 후발로 접근하시려면은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계속 보고 그 안에 후발주자로 감속기 섹터군들도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로봇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버텨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 단으로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사실 유니온이 27%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지어졌거든요. 아마 장 초반에서 장 후반까지도 강했던 유일한 섹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단기 테마일지가 좀 일단은 궁금할 것 같아요.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이쪽 섹터는 움직일 때 화끈하게 움직이긴 한데 다만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 뜻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지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이 대표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히토류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 이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겁니다. 그 뜻은 단순 테마라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테마로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전 항상 대장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률도 괜찮고 빠져나오기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이 나왔고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종목군들 잘 살펴보시면 대장주를 제외하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온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의 첫 번째 상승이기도 하고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지 모르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내일에 대한 연속성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핫섹터 바로 열어보면서요. 포인트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포인트도 이번에도 한번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AI 챗봇 쪽인데 역시나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샘 올트먼의 방문 또 이런 이야기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강했는데 카카오 이야기는 이제 아까 해주셨으니까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AI 챗봇 쪽에 관해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AI 챗봇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해외에서 얼만큼의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 수익화에 대한 물음표 역시도 함께 나왔었는데 딥시크에 대한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AI 쪽에 대한 개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기대감, 그런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카오 다시 한번 또 언급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국내에서 최강자야. 근데 해외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뺐습니다. 거기서의 캐파를 어떻게 또 기대를 채울 것인가. 그런데 샘 올트먼과 만난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로 진행해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카카오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다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즉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경쟁력이 조금은 덜한 기업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구분 지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어떤 섹터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핫섹터 저희가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제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들을 또 팀장님께서는 들여다보시면서 시장 전략들 잡아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슈 TMI 앞서도 저희가 또 예고는 드렸지만 이 오늘의 이슈 저희가 어떤 이슈 주목을 해봐야 할지 열렸습니다. 팀장님, AI 신입사원들 이제 대거 등용이 될 것 같은데 참 이거 저희 주식시장에 또 어떻게 반영을 해볼 수 있을까요? AI 신입사원이 올해 사무실 출근 시간 저희 저도 자리도 직업을 잃는 거 저희 아닙니까? 자리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일단 그만큼 지금 AI와 연관되어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AI 혹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똑같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언제나 인간에 대한 효율화를 찾고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AI 쪽에 대한 주도주가 바뀔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신입사원이 나온다라고 해서 과연 인간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감을 던져주는 것은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물론 언젠가는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 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과연 캐펙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미국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 역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캐펙스에 대한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땡큐일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좀 뒤쳐져 주네? 조금 투자 규모를 줄여주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본을 밀어 넣어서 발전을 굉장히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에 대한 투자 규모 크게 줄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줄더라도 조금 줄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아직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물론 지금 빅테크들의 가이던스라든지 투자에 대한 캐펙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에 대한 랠리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투자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그거를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로봇 쪽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번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월가에서 주목했던 거는 캐펙스의 규모였습니다. 투자를 줄일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그 투자의 계획들을 이행할 것이냐. 그만큼 이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산업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자의 수치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관련주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딥시크의 일시적인 악재가 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AI 챗봇 시장 자체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옥석 가리기 중요하겠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팀장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승부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승부주인지 저희가 한번 열어보고요. 관련한 설명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엠로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두 거래일 동안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름들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세가 나오지는 않았고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공급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I가 접목이 되면서부터 그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난 3분기부터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언급이 많이 되었던 게 더존비전, 한글과 컴퓨터, 엠로 이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실적을 입증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하단이 유일하게 실적 입증인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년 연속 최대 매출이 달성되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년에 삼성 SDS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 경쟁력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한테 팔기 위해서 결국 경쟁력이라든지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삼성 SDS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레퍼런스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력 역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왔다가 7만 1,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들, 약 2달 동안 좀 박스권 라인대에 머물러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7만 1,000원 라인대를 오늘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인대를 어떻게 또 움직였는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기관이라든지 투신 혹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관심 종목으로 엠로라는 기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오늘 승부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힘든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장에서요 더 알찬 정보들 도움되는 시간들 많이 만들어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